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조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인천시의 예산 관련 이슈 그리고 인천 특수교사 자살로 살펴본 과밀학급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경무로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밀 특수학급을 도맡다가 사망, 넉 달 전부터 죽을 것 같다라고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젊은 특수교사의 호소를 외면한 범사회적 책임과 대책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먼저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을 맡고 계신 이용창 의원님, 이게 지금 인천의 과밀학급 문제, 사실 이게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인천의 구체적인 상황, 현황이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검단, 신도시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예. 특수학급 과밀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도 부담되고 있고 결국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 또한 저하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겠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들이죠. 네네. 뭐 맞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검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앞서 그 경무로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교원 정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정원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교육부로부터 인천시교육청이 경고받았다고 하면 인천시교육청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예. 모르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교육부가 잘못된 겁니다. 현장 현실을 모르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 교육부는 매년 정원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부터 해가지고 정원 교사에 대한 정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원을 공시하고 있는데 2023년도와 24년도 올해에 정원이 교육부에서 배정한 인원은 445명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712명을 임용했고 그리고 올해 이게 이제 2023년도 얘기고요. 예. 올해에 교육부가 배정한 인원은 728명인데 교육청에서는 836명을 임용했습니다. 교육부가 배정한 대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은 왜 이렇게 배정했냐? 실제 현장에서는 예. 교육부가 산정한 기준대로 배정하면 터무니없이 인천시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거 교육부의 어떤 그런 경고에도 부담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인천의 교육의 현장에 대한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겁니다. 교사를 더 많이 교육부의 맞습니다. 정황보다 더 많이 기간제 교사를. 배정한 거는 예,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좋은 예.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근데 교육부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지침, 현실성을 전혀 배제한 그 지침을 위배했다고 해서 경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교육부는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정원의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더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정말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택받아서 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는 예. 탁상공론적으로 그냥 본인의 이론적으로 수치적으로만 예. 계산해가지고 경고를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용창 의원님 간만에 도성원 교육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맨날 비판하시는 이렇게 도성원 교육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예. 인정해야죠. 모처럼 또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과밀학급 문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과밀학급 문제 다들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애들 공부한다 학부모 다 싫어할 거예요. 사실 우리 애들이 더욱 더 보호 케어를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런 과밀학급 문제
학생, 교사에게 또 교육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과밀학급이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따지면 이제 너무 정원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도 볼 수 있지만 예. 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또 거기다 학생들만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특히 안타깝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 특수학교 예. 교사 선생님처럼 특수학급 경우에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더더욱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교사의 부담도 더 커지고 최근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들처럼 결국에는 이런 것이 쌓이면 안타깝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위배해서 더 추가적으로 교사들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시교육청이 법을 위배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교육부가 현실 실정을 전혀 모른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과밀학급 문제 이게 사실 아까 우리가 송도, 영종, 청라 또 검단 있단 말이에요. 네. 검단 또 우리 김영재 의원님 또 지역구 아닙니까? 네. 검단 과밀학급 문제 그렇게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태가? 검단 지역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지인이 검단으로 이제 이사를 예. 오는데 그 자녀가 학교 배정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를 주변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담당 교사들이 저한테 오히려 부탁을 해요. 정말 저희 받기 어렵습니다. 그 교탁 옆에까지 책상이 다 나와 올 정도로 예. 과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책이라고 나온 게 모듈러 교실을 예.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이제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 운동장에 설치해야 되니까 운동장이 좁아지죠. 예, 또 안전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고 예. 또 어느 학생은 교실에서 하고 어느 학생은 또 모듈러 교실에서 하고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그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네. 그 모듈러 교실 이게 불가피한 뭐 대책, 뭐 차선책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듈러 교실 말고는 어떻게 학교를 추가적으로 뭐 신설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건 겁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의 실태는 계속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도시에는 계속 이제 과밀학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밀과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모듈러 교실로 하는 거고 학교를 건축물로 지었었을 때 폐교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용이하기 위해서 예. 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의 과밀학급 부분에 있어서 모듈러 교실로 추가를 했었을 때 예. 그것이 아이들한테 결국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더 보완해 나가면 저는 결코 이게 뭐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네네. 적용할 수도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 또 위원장님, 뭐 이번에 인천 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거와 관련돼 가지고 예. 교원단체 분들과 교사노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처음에 얼핏 보면 단순히 그냥 교사분들 특수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겁니다. 그분들의 정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의 정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파는 결국 아이들에게 가는 거고 특히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아이들은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이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현재 인천의 실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걸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교육부가 정말 세심하게 현장의 실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수치적으로만 정원 400명 그거에 맞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 교사노조와
세심하게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교육부가 지금 정원 산정했으면 불합리하다. 지금 실상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예산에만 맞춘 거죠. 교육부는 정부는 행정부는 예.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교육부와 행정부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산적으로 금액적인 게 아니라 예산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교육의 질을 봤었을 때에 과연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수치적으로만 예산과 정원으로만 따져가지고 그걸 경고를 줬다는 거는 정말 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구체적인 뭐 계획이라든지 해결 뭐 방안 어떻게 생각? 일단은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예.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와 논의를 했고요. 예.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의 어떤 경고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펴가지고 인천시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여해서 기간제 교사분들을 증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어떠한 경고를 내리더라도 이거는 그냥 수치적인 거지 예. 도덕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으로나 어떤 것도 이거는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적될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응원받을 거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인천시 교육청에 그렇게 증언하라고 요청했고 인천시 교육청도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공감했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뭐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런 기관 경고가 쌓이게 되면은 페널티 불이익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육감님이 감수해야죠. 네네. 근데 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고는 예.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받으면 되지만 실제 예. 현장에서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저도 네.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뭐 약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교사가 또 출산 휴가나 장기 휴가를 갔을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 기간제 교사를 쓰는데 그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연가도 낼 수 있고 휴가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같네요. 네. 기간제 교사를 늘려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다음 이슈는 4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